방금 소개받은 항공대학교의 황수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마지막 강사한테 항상 기대하는 건 좀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는 게 일반 청중들의 대부분의 원하시는 거라서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인프라하고 거기에 관련된 냉각 시스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 냉각 시스템들이 이제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 냉각 시스템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냉각 시스템들이 앞으로 표준화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관련된 표준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JTC1 SC39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표준들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나오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냉각 시스템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표준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뭐 뉴스에서 항상 첫 번째 기억나는 게 이제 전기를 많이 쓴다, 전자파가 나온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점은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요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대기업들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결국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휴대폰을 켜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정의를 보면 결국 ICT 장비를 많이 모아놓고요. 그 ICT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전기, 냉방, 전력 이런 시설물들을 포함한 구조물, 건물 또는 구조물 내의 어떤 일정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자체가 최근에 이제 몇 년 들면서부터 어떤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걸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시설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없이는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인공지능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시티 등등이 모두 데이터 센터를 기반 시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모습을 이렇게 겉에서는 사실은 볼 수가 없는 내용물들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고압의 전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2,000에서 154,000V, 요즘은 이제 높아가는 추세가 되고요. 그런 22,000에서 154,000V의 전기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거를 변환을 해야 되죠. 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6,600이나 한 400V 정도로 다운을 시킨 이 변환기를 통해서 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UPS를 거쳐서 한 400V 정도로 다운이 되면 UPS를 거쳐서 이제 서버들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PS라는 건 용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부에서 전원이 차단이 되면 여기 보면 배터리들이 보이시죠?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압축 전지를 많이 썼고 요즘 리튬 아이온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국정자원에서 불난 것도 다 이 부분 때문에 불이 나는데요. 대부분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전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여기 있는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되는 거죠. 보통 한 30초 정도 되면 전원이 끊어지면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되고, 그 이유는 비상 발전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된 전기는 여기 그 서버실 안에 있는 이제
전력 분배기를 통해서 이제 IT 서버들로 전달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 계통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번에 이 IT 장비들이 이제 가동이 되면 여기서 열이 나잖아요. 뜨거운 열이 나면 이걸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뭐 CPU 온도는 100도가 넘어가니까 그건 뜨거운 열들을 모아서 빼내고 다시 찬바람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공조시설, 냉방시설, 냉각 장치들이 여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중마루 형태, 여기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중마루 형태에서 찬바람 마루 밑으로 해서 불어 올리고 요 찬바람이 서버렉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이걸 위에서 모아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외부에 이제 보이는 냉각탑들, 우리 집에서 보는 실외기 같은 데서 찬바람을 만들어서 찬물을 만들어 넣어주면 공기를 식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밖에서 보는 이제 냉각 그 시설들을 보이는 거고, 요건 구글 데이터 센터의 밑에 이 찬물 배관해주는 시스템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표준은 이게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 퍼져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나로 모아서 ISO 스탠다드로 가고 있는 것이 JTC1 SG39에서 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ISO IEC 표준은 여기서 전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유럽 자체의 세네렉이나 SE 같은 데서 유럽 자체의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산업체 컨소시엄인데요. 비영리 산업체 컨소시엄인데 TGG 그린그리드에서 예전부터 데이터 센터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표준이나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NCTIA는 이게 통신 관련된 것들을 관련된 어떤 표준들을 만드는 데였는데, NC는 미국 표준협회고 TIA는 이제 그 통신 표준을 하는 데였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IDC라고 불렀잖아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게 대부분 통신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들을 크게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G, 4G 데이터 그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던 시설들이라, 그래서 TIA에서 그 TIA 942라는 표준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한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냉각 관련된 거는 미국 공조협회가 애슈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냉각 관련된 표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ICOT는 이제 통신 쪽에서 그 중에 SG5 그룹 5가 주로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 이게 냉방 공조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표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뭐 접하실 수 있는 우리가 표준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표준들은 주로 JTC1 SG39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표준 기구는 2011년에 만들어서 현재 약 25개국의 정회원하고 15개국의 그 업저버 멤버들이 있고요. 한 33종의 이제 표준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 8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크게 지금 현재 4개의 그룹이 있는데, 1번은 주로 데이터 센터의 효율에 대한 부분, KPI들을 만드는 그룹이고요. 3번은 인프라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표준들이 워킹그룹 3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킹그룹 4는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디지털 서비스의 그 에코 디자인, 그러니까 약간 그린 IT에 관련된 그런 표준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지금 AI가 갑자기 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도 많이 쓰고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AI 42번이 SG42가 AI 관련된 SC인데, JTC1에서 그 인프라를 담당하는 SG39하고 AI 개발을 하는 SG42가 조인트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내리고 두 그룹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요 AI 관련된 생태계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현재 지금 우리 SG39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표로 쭉 나와서 좀 지루하게 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워킹그룹 안에서는 주로 KPI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요 두 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표준이고요. 여러 개의 이런 KPI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밑에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KPI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 거냐라는 표준이 20913이고요. 그 다음에 30133은 이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한 그런 표준이 TR이 되고요. 30134가 워킹그룹 안에서 주 핵심적인 KPI들이고 현재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그 표준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정해지고 있는데요. 파트 1은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파트 2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PUE,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파트 3는 재생에너지, 전기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파트 4는 파트 4번하고 5번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ICT 장비의 효율성을 관련된 KPI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 효율이 좋으냐. 그 다음에 ITEU는 그 서버의 활용도를 따지는 그런 KPI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우리가 에너지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폐열 순환 뭐 이런 에너지 재활용에 대한 지표고, 그 다음에 7번은 냉각 시스템의 효율이고요. 8번하고 9번은 탄소 배출량, 9번은 물 사용량. 이것이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초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표준이 프로비저닝 관련된 어떤 준비라든지 시설 제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8236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파트 1은 이게 IT 장비에 관련된 거라서 워킹그룹 안에서 하고 파트 2는 인프라에 관련된 프로비저닝이라 워킹그룹 3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에서는 주로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 건물, 전력 배분, 환경, 공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보안, 운영, 그리고 성숙도 모델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제 번외로 부가적인 표준으로 지진 대비 시설, 그 다음에 회복성, 리질리언스에 대한 어떤 KPI, 그리고 데이터 센터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인프라에 관련된 프로비저닝에 대한 것이 8236-2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그 KPI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PUE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서버실에 있는 IT 장비를 돌리는 게 주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그 IT 장비들이 쓰고 있는 ICT 장비들이 쓰고 있는 전기를 EIT라고 그러고,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EDC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EDC에는 이거를 여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을 저압으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변환을 하다 보면 손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식히기 위한 공조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IT 장비를 도와주기 위한 거고 IT 장비 자체가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부가 전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 비율, 실제 IT분의 전체 사용량. 그래서 가령 PUE가 2라고 그러면 IT가 1을 쓰는데 그걸 포함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한 전기를 1을 더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데이터 센터는 PUE가 1인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IT만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전기는 하나도 안 쓰는 게 PUE가 1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이터 센터고요. 그게 이제 PUE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은 이 PUE를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성능이나 효율을 우리가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REF는 데이터 센터가 사용되는 전기 중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1이면 전체를 재생 에너지를 쓴다, 제로면 하나도 안 쓴다. 그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ERF 열 재활용인데요. 그러니까 폐열 재활용 같은 개념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보면 항상 뜨거운 바람, 뜨거운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식히다 보면 그거를 그냥 공기 중에 버리지 말고 뭐 집에 냉난방이라든지 뭐 수영장 물을 데핀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든지 재활용을 하자. 얼마나 재활용을 하느냐. 요거를 따지는 것이 ERF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게 되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그 EUDC 쪽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PUE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열교환기를 써서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이 전기를 포함할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를 포함할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 줄을 가지고 1년을 싸웠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전기를 데이터 센터 쓰는 전기로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EDC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 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PUE가 나빠지게 돼요. 유럽 쪽에서는 그게 들어가면 우리가 규제에 심하게 걸리니까 그건 빼야 된다. 미국은 그런 게 어디니 그냥 집어넣어서 하자. 그래서 결국 중간에 협정이 어떻게 협의가 됐냐면 집어넣되 요 ERF를 같이 표기해라. 그러니까 조금 높더라도 ERF가 높으면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미국 쪽은 항상 보면은 표준 회의에서 미국 쪽 입장하고 유럽 쪽이 약간씩 다른데요. 미국 쪽은 전기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하는 규제를 원하는 거고 유럽 쪽은 표준을 할 때도 워낙 규제가 세다 보니까 규제를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프라를 보시면 여기 일반적인 내용에서 전기, 아까 했던 건물, 전기, 환경, 공조, 통신, 시큐리티 시스템, 그 다음에 운영 이렇게 7가지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것들이 한두씩 더 추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일반적인 제너럴 컨셉을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분류 시스템을 여기서 구성을 했습니다. 가용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기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레벨 1, 2, 3, 4로 나눠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높은 효율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건물을 보시면 건물의 위치 선정부터 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지난주에 사실은 39회의가 있었는데 공항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한참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항 옆에는 항상 비행기 사고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항의 주변에 얼마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지 있을 때 위치를 활주로 중간 쪽에 가까운 건지 양쪽에 내리는 양쪽 끝쪽이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도 사실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전기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공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AI 데이터 센터하고 순행식 냉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시는 뭐 얼마 전에 에이펙에서도 뭐 GPU 몇만 장, 뭐 GPU 15만 장, 뭐 20만 장 받는다 하는데 그걸 줘도 사실은 갖다 설치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줘도 뭐 그게 PC도 아니고 그걸 갖다 놓으려면 그걸 넣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질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는 AI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학습, 배포, 제공하는 데 필요한 특정 인프라를 갖춘 시설. 일반 데이터 센터인데 AI, GPU가 많은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IBM에서 정의해 놓은 정의인데 뭐 다 비슷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뭐가 틀리냐? 일단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필요하다. GPU나 NPU나 TPU, 뭐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뉴럴 프로세싱이나 이런 그 CPU 플러스 이런 고속의 어떤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메모리 아키텍처가 다르다. 가상화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GPU끼리 통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속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가에서 테라bps급의 GPU 간의 통신이기 때문에 테라bps급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성능이다 보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수십억에서 수백 킬로와트, 렉당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IT 장비는 렉당 1, 2kg 정도밖에 안 써요. 전기를. 근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가면서 그게 렉당 한 5에서 10kg 정도로 늘었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로 가면 그거의 10배. 8, 90에서 100W, 100kW 이상을 쓰거든요. 렉 하나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그 용량에 따라서 냉방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렉 하나가 10kg짜리 렉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는 AI 서버 100kg 렉 하나 놓으면 렉 10개 공간에 렉 하나만 달랑 놔야 돼요. 그래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랭식으로는. 그 이유가 공랭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순행식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키워드고,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물입니다. 전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은 이게 냉각판인데요. GPU가 들어있는 보드 아래 위에 이런 게 붙여서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면서 여기 우리가 물 가지고 식히는 그런 장치고, 요거는 아예 보드에 여기 노란 이 동 라인들이 이게 물 지나다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PCB 기판에 물 배관이 같이 이렇게, 이건 물 호스들이 되어 있는 이런 서버들이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세계에서 설치되어 있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XAI에 있는 슈퍼컴퓨터 시설입니다. 여기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고요. 여러분들 XAI에서 쓰는 그록 챗봇을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GPU가 20만 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블랙웰은 아니고 H100하고 20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150W 규모고 올해 말까지 100만 GPU를 하겠다. 요거의 4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사진들인데, 여기 보면 여기 팬 붙어 있는 게 여기 서버고요. 요거 서버 하나에 GPU가 8장이 꼽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여기 판이 보이시죠? 여기 파이프 들어가는, 여기 물 파이프인데 여기 중간중간에 서버 사버에 들어가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이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가 있고, 요거를 쿨런트 디스트리뷰션 유닛 CDU라고 그러는데, 렉 안에 아예 물 배관하는 파워가 이게 이중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찬바람 만들어준 냉풍기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100만 개가 들어가면 약 예상하기를 거의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하나가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가 0.5기가에서 1기가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는 그냥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행식 냉각은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 우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렉 안에 직접 물이 들어가서 식혀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통신 케이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D2C, Direct to Chip Cooling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콜드 플레이트하고 기판에 아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2개는 Rear Door Heat Exchanger, RDHS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면 가끔 냉풍기 있죠. 선풍기인데 뒤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바람이 얼음을 거쳐 지나오면서 차게 나오는 바람.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여기 빨강 파랑이 이게 물 파이프들이고요. 그래서 물이 안에 이렇게 방열판 통해서 순환이 되고, 바깥에서 바람을 빨아당기면 그 찬물을 지나가면서 바람이 식혀져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XAI 그록 여기 멤피스 시설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로 식힐 수 있는 파트가 있고 또 일반 CPU나 파워는 바람으로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뒤가 이렇게 뒤로 해서 찬바람을 들어주는 거, 물로 식히는 거 두 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지식 이머전 방식이라 해서 아예 그냥 PC를 부동액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장 효율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형 뭐 서버를 수십만 대 놔야 되는 데서 그걸 몽땅 다 이렇게 물에 집어넣기 현실적으로 아직은 현실화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를 25만 장을 주면 25만 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줘야 됩니다. 이게 딱 20만 장 들어가는 센터인데 150메가 이상.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LNG 발전소를 2개를 줬어요. 여기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거에 이제 근데 요거는 H100, 200이고 B200은 이거에 4배쯤 전기를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80만 대 규모니까 요거에 곱하기 4하면 600메가와트면 진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통으로 필요할 만큼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 지금 사실 이런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표준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뉴스에 찾아보시면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 작년, 올해가 이제 갑자기 뜨는 거죠. 그래서 몇 천억 불씩 투자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올해부터 그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드웨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표준들은 좀 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까 환경 제어인데 이거를 하이퍼스케일이나 AI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기 위해서 원래 표준이 21년에 만들어서 26년이나 7년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앞당겨서 개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한국이 제안해서 이런 순행식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어떤 가이드를 좀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지금 NP 투표 직전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여기 이제 ITUT나 그 미국의 이제 유럽의 EU COC 같은 데서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그냥 여기서 나온 얘기는 기술적인 그런 표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리퀴드 쿨링을 쓰면은 좋다라는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3분밖에 못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결국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하면 GPU 확보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력 한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